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각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쓰질 않습니다. 그나마 안 빠져서 플러스 나서 해서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오늘 사실 마이너스 야간 선물이 좀 마이너스 0.7% 네, 좀 살벌하게 시작을 했는데 네, 미국 마감 기준으로. 네, 미국. 네, 근데 뭐 아침에 이제 미국 선물이 한 1%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행이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이 바이든의 중국 관세 일부 철폐를 검토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막판에 조금 더 회복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네. 0.3%, 코스닥 0.43%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어쨌든 지난 주말 미국 시장 보면 뭔가 이제 조금 패닉에서부터는 조금 헤어나오는 듯한 느낌은 줬거든요. 느낌적으로는. 과연 패닉에서 완전히 나오게 됐는지 확인이 필요한 주간이긴 합니다. 네. 공포 지수라고 하나요? 그 네. 투자 심리 지수라고 Fear 하나요? and Greed? 11인가? 네, Fear and Greed. 아직도 밑에서 못 벗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익스트림 피어죠. 그러니까 좋을 때예요. 이럴 때는 사실 크게 겁내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이제 그리드 쪽으로 넘어가면 절반 넘어가고 그리드 넘어가면 좀 위험하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요 바이든의 철폐, 관세 철폐 검토한다는 소식에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로 전환해서 1264원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업종은 의약품 섹터가 제일 강했습니다. 의약품이 제일 상위로 올라온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파미셀이 8%로 상승했습니다. 뭐 원숭이 두창 전염병이 요즘에 그 코로나 이후에 다시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지난 5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만 발병이 되던 질병인데 최근에는 뭐 미주 지역 쪽에서도 막 발견되고 전 세계 막 15개국에서 이제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서 공포가 조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두창이 머리에 나는 뭐 이렇게 염증 그런 건가 보죠? 네, 막 얼굴에도 막 뭐가 나고 이상한 막 피부 질환 같은 그런 게 나더라고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뭐 요 관련된 관련주가 금요일 날 하루에 43%인가 대폭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네. 시간으로 20몇 프로가 추가로 상승을 하거나 하는데 오늘도 뭐 한국 시장에서 뭐 테마성으로 뭐 파미셀이 8%, HK 이노엔이 17%대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HK 이노엔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천연두 백신을 생산을 한다고 하고요. 이 천연두 치료제가 그래도 좀 효과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주가 좀 상승을 했고요. 네. 파미셀은 이제 천연두 치료제를 만드는 미국 제약사에 중간체를 독점 공급한다라고 알려지면서 오늘 주가가 의약품 섹터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진원생명과 SK바이오사이언스 다 4, 5, 6%대 상승해서 오늘 의약품 섹터가 셌고요. 두 번째는 운수창고 업종입니다. HMM이 5%나 상승을 했는데요. 드디어 기다리던 이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7주 연속으로 하락을 하다가 드디어 반등을 했습니다. 야, 그래도 옛날보다 꽤 높을걸요. 17주 연속 하락해도. 네, 17주 연속 하락했지만 하락폭이 굉장히 적은 상태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네. 아직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래서 요 높은 운임만 계속 유지가 된다면 2분기에 영업이익 3조 넘게 나왔잖아요. 3조 1,000억 나왔는데 3분기에도 조금만 더 이걸 유지해주면은 근데 말도 안 되는 퍼가 나오죠. 얘네가 돈을 많이 벌면 다른 회사 돈을 잃는 거예요. 한전의 적자로 다른 애들이 이익이 그런 늘었다면 셈이죠. 완전 반대인 거죠. 네. 다른 뭐 수출업체들의 비용으로 그렇죠. 모든 비용. 덕분에 자전거를 못 사잖아요. 싼 자전거를 실어서 올 수 없대. 이 운임이 너무 비싸서 싸구려 자전거들 있잖아요. 옛날에 신문 구독하면 주고 막 이랬던 거. 운임 비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자전거가 뭐 부피가 굉장히 크잖아요. 핸드폰처럼 조그맣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싼 자전거는 못 옮기겠네요. 2배 올랐습니다. 그냥 옛날 자전거 계속 당분간 더 탈 예정이에요. 요 운임 지수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발표가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수치가 오랜만에 상승을 했던 거고요. CCFI 요거는 중국 전역 지수인데 전주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0.4% 전주 대비 상승을 했고요. BDI도 전주 대비 7.7% 상승을 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재차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HMM이 오늘 5% 올랐고 흥하해운과 대한해운이 1%대 상승을 했습니다. 페노전도 장중에 셌는데요. 0.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저 지금 과거 BDI 최고 높았을 때 얼마 쓸 것 같아요? BDI요? 예, BDI 지금 3,300이잖아요. 네. 과거 최고 높았을 때. 그때 옛날에 네. 막 이런 회사들 막 10배 가고 이랬을 때요. 네. 얼마였나요? 11,000. 제 기억이 맞다면 11,000, 14,000원 아니었을까? 11,000.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가격이 그때 조선업체들 대박 났었죠. 이 BDI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선사들은 조선에 대한 발주를 늘릴 수 있다. 네.
네, 올해는 아직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도 수주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 봐야 뭐 옛날에 비하면 반절이 안 돼요. 옛날에 그때 비교를 하면 저 때가 이제 역사상 최고로 많이 발주가 나왔을 텐데 그때는 뭐 어마무시해요. 지금의 2배 이상 넘었어요. 그게 그때 어마무시했는데 지금이 대수 모르겠습니다. 숫자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절반 좀 안 됩니다. 지금 예전 가장 좋았을 때. 네. 오늘 그래도 하락한 업종이 섬유유복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고요. FNF가 오늘 1.8% 하락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더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상하이의 4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약화가 됐더라고요. 22일 날 상하이 통계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4월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48% 감소했고요. 산업 생산도 62% 가까이 하락한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락다운 영향이 제대로 이제 지표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5월 달도 지금 락다운이 계속 진행됐으니 5월 달 소매 판매, 산업 생산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부터는 좀 락다운을 해소한다고 하니까요. 그때부터는 좀 회복이 되겠죠. 지금 이동 지수가 조금씩 회복은 되는데 느리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한국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네, 무역 적자가 좀 많아지더라고요. 흑자, 적자. 무역 적자. 왜냐하면 뭐 유가가 네, 올랐으니까. 유가가 너무 올라서 에너지 관련된 수입품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출도 그래도 여전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승용차, 반도체 잘 하고 있지만 라면 수출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중국 쪽이 라면 수출은 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재작년 코로나 때도 좀 수출이 좋았는데 항상 이렇게 코로나 락다운되고 이럴 때는 라면을 굉장히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거겠죠. 비상식량. 그렇죠. 음. 사재기하는 영향이 네. 그 수출 데이터에도 반영이 됐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비금속 광물 섹터가 두 번째로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2%대 하락을 했고요. 성신양의 KCC 글라스 1~2%대 하락을 했습니다. 뭐 시멘트 관련주들도 오늘 좀 하락을 했고요. 뭐 건설, 뭐 건자재 관련주들은 계속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오늘 관련주들도 좀 급등락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KB증권에서는 미국이 얻은 것과 내어준 것이란 이제 리포트를 냈습니다. 미국이 얻은 것은 이제 한국의 반도체나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투자를 많이 해서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의 비메모리 반도체 업종, 뭐 반도체 장비주들, 배터리 업체 수혜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고요. 미국이 내어준 것은 방산업체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네. 네,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좀 수출 증가로 연결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워낙 올라서 적절하진 않은데 우리 샤를님 네. 모셔서 우리나라 이제 세계 주요한 방산업체 있잖아요. 하나, 네. 그다음에 LIG 음. 이런 업체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 근데 이게 주식으로 연결될까봐 주가가 이미 올라서 이런 거 좋은 뉴스 지금 빵빵 다 터졌잖아요. 여기서 근데 뭐 되게 이 국뽕이거든요. 국산 장비 좋습니다. 무기 좋습니다. 이러면 국뽕 팍 들어가면서 가격 안 보고 그냥 사버릴 수가 있어서 그래도 모실까? 한번 모시죠. 네. 그럴까요? 거기 무기 체계를 가장 잘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조지아주에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다 할 것 같다 다 네. 알려진 소식이 드디어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로보틱스나 UAM 투자도 발표를 했습니다. 조지아주 공장은 총 55억 달러 규모이고요. 23년도 상반기에 착공해서 25년도 상반기에 연산 30만 대 규모로 생산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추가로 50억 달러를 더 투자해서 로보틱스나 UAM, 이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라고 하죠.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AI 개발 등에 투자한다라고 밝혔고요. 여러 가지 뭐 현대차, 기아는 근데 뭐 0. 몇 %씩밖에 안 올랐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영향도 있었고, 다만 다울투자증권에서 SL이라는 이제 부품업체 헤드램프 만드는 회사인데요. 현대차그룹의 미국 전기차 공장 증설로 가장 중대형 부품업체 중 수혜가 클 것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33,000원에서 4만 원으로 대폭 상향을 시켰는데. 마침 이런 날 SL만 3.5% 하락을 했습니다. 다른 뭐 현대모비스, 만도, 기아, 현대차 다 소폭 플러스를 보였는데 뭐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네. 선반영한 그동안에 영향이겠죠. 주가가 좀 올랐어요. 네, 그동안의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테일러시의 20조 원 규모 파운드리 공장 신설 밝혔는데요. 동진세미캔과 솔브레인이 따라간다고 합니다. 동진세미캔과 솔브레인은 첫 미국 진출이고요. 반도체 소재 공장을 신설해서 초미세 공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납품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독립세미캠은 이제 EUV용 포토레지스트, 솔브레이는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같이 납품을 하게 되고요. 둘 다 이제 장중에는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동질세미캠도 뭐 10% 가까이 상승을 장중에 했었는데 네. 두 종목 다 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동진세미캠 전화 잘 안 받아주기로 유명한 회사인데. 그때 워낙, 한번 네. 예, 스캔들도 있었죠. 네, 이게 워낙 그 비밀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잘 얘기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방 상호 조달 협정 RDP라고 하는데요. 이 협의를 개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협의를 개시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방산업체들의 대미 수출 확대로 연결이 될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 인텔리안테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렉아이 다 1, 2, 3%씩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 나가는 무기를 판단은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미국이 허락한 나라에만 무기를 팔 수 있어도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럼 완전 대박이지. 사실은 사우디 같은 나라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뭐 다른 나라 중에 뭐 유럽의 어느 나라, 뭐 핀란드, 나토 국가에 판다던가 이런 거 오케이 해주면 되게 좋죠. 그리고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 LG이노텍이 6.4%나 상승을 했거든요. 네, 아이폰 14 전면 카메라에 납품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조금 의아하죠. 네. 이미 납품하고 있지 않나 애플 아이폰에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LG노텍은 후면 카메라에만 납품을 했습니다. 후면이 네. 사실 더 화질도 좋고 하거든요. 네. 전면 카메라에는 기존의 중국 기업하고 일본 샤프가 납품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중국 기업이 빠졌습니다. 예, 중국 카메라 업체가 퀄 테스트에서 탈락하면서 이노텍이 납품을 하게 됐고요. 원래는 이제 아이폰 15부터 LG노텍이 전면 카메라 납품을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네. 중국 기업이 빠지면서 14부터 납품하기로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LG노텍과 샤프가 아이폰 14 전면 카메라에 부품을 납품하게 됩니다. 14가 카메라를 많이 올릴 모양이네. 네, 13 대비 많이 이제 향상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후면 카메라가 더 성능이 좋잖아요. 그래서 전면 카메라 단가가 후면 카메라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었는데 14부터는 전면 카메라에도 오토포커스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부품 단가가 기존 대비 뭐 3배 가까이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요. 후면 카메라보다 전면을 더 쓰지 않습니까 혹시? 근데 셀카를 많이 찍으니까? 찍죠. 예, 가까운 비사체를 많이 찍으니까 후면은 저 멀리 있는 풍경도 찍고 하다 보니까 네. 더 성능이 의외로 좋게 여성분들 중에 일부나 인스타그래머들 이런 분들은 전면 카메라를 더 많이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거의 전면 카메라를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면 카메라가 성능이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들리는 소리는 아이폰 14부터는 C 타입 충전기로 바뀐답니다. 네. 야, 드디어 유럽이 압박을 넣어서 그래요. 유럽이 이제 전부 전원 단자를 C 타입으로 전부 바꾸기로 했어. 근데 C 타입이 되게 좋거든. 노트북도 C 타입 아닙니까 지금 쓰시는 거? 노트북? 맞아요. 네. 노트북도 C 타입이 되고 핸드폰도 C 타입이 되고 뭐든지 다 C 타입으로 돼서 이거는 정말 애플의 똥꼬집이었어. 저희 집도 이 애플 충전기가 있고 이 C 타입 충전기가 있고 두 개를 나눠 쓰는데 안방 가도 이제 두 종류가 있고 저 거실에 가도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거를 빨리 좀 하나로 일어나시켰으면 좋겠네요. 미칠 것 같아 진짜. 네. 미친 짓인 너무 것 많아요 같아. 충전기. 아니 근데 왜 이게 애플 아이폰 제가 뭐 애플에 대해서 별로 비난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데 다 지금 C 타입 쓰고 있거든. 애플 맥북 그다음에 아이패드 다 C 타입 쓰고 있어요. 왜 똥꼬집이야? 제일 많이 팔리는 그거는 맥북도 이미 C 타입 쓰나요? 왜 써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너무 지나쳐. 빨리 바꿔야 돼.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LG이노텍이 6.4% 올랐는데 LG이노텍에 납품하는 회사들도 당연히 곁다리 수혜를 받겠죠. 네. 그래서 LG이노텍의 OIS 이 손떨림 방지하는 액추에이터 공급하는 자화전자도 오늘 5% 상승해서 끝났고요. 카메라 검사 장비 납품하는 하이비전 시스템도 2.3%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한국 수출입 데이터 말씀드리면요.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무역 수지가 좀 확대가 됐습니다. 수출은 386억 달러, 전년 대비 24% 증가했고요. 수입은 434억 달러. 예, 굉장히 높습니다. 전년 대비 한 38% 정도 증가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수출을 많이 했던 건 석유 제품 145% 전년 대비 늘었고요. 승용차도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17% 증가했고요. 반도체도 13.5% 증가했고 무선 통신기기가
21% 감소했습니다. 네, 아마 중국 영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락다운되면서 소매 판매가 좀 굉장히 부진했죠. 수입 제품을 보면은 원유가 84%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석유 제품도 40% 증가했고요. 반도체도 32% 증가했고 수입 중에서 승용차는 13.5% 감소했습니다. 네, 무선 통신기기도 4.2% 정도 감소했고요. 네. 네, 뭐 전반적으로 오늘 유가 상승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6일 목요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다올투자증권에서는 25bp 인상 전망하더라고요. 뭐 여러 증권사 의견을 봐도 다 대부분 25bp 인상을 전망을 하는 것 같고 추가로 7월과 8월에 25bp씩 추가로 연달아 인상하는 전망을 내놔서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2.25%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출 많이 쓰신 분들은 좀 고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연말 기준으로 꽤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네, 감당 가능한 정도의 대출만 쓰면 네, 되겠죠. 항상 감당 가능한 수준 쓰셔야 되겠죠.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연합인포맥스에서 저녁에 뵙도록 하겠고 다음 주부터 연합인펙스가 좀 빨라지죠, 한 시간? 6월부터입니다. 6월 7일부터 다음 네. 주는 아니고요. 네, 6월부터. 네, 네, 6월 한 7일부터 8시가 아니라 7시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오늘부터는 장소가 좀 바뀝니다. 네,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네, 좋은 데서 좀 되겠죠? 그럴 것 네. 같네요. 네, 좋은 데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